여기는 사변적 철학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해설을 늘어놓는 장소가 아니다. 나는 다만 토마스 철학이 살아있는 현존하는 철학이고 그의 철학의 원리가 견실하고 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바로 그 이유로 새로운 분야를 발견하는데 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만을 말해 두련다. 과학적 가설의 계보를 보면 혹자는 오늘날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로 말미암아 인정되어 있고 또 인류의 최고의 지적 유산 속에 뿌리박고 있는 형이상학적 원리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련다. 즉 전하와 라디오가 인간이 아득한 옛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두 팔, 두 다리, 두 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에 빠지는 것과 행복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진리는 연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또 철학자의 기교는 탁월한 재봉사의 기교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깊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문제의 측면이 뚜렷한 현상에 관한 여러 과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론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현상을 다루는 다른 이론과 대치함으로써 주로 진보가 성취되지만 신비의 측면이 우세한 형이상학과 철학에 있어서는 주로 진보는 더 깊이 뚫고 들어감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철학체계는 그것이 아무리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공식과 서로 대치되는 교설을 겹쳐서 그것들이 품고 있는 진리의 요소를 이끌어 감으로써 통합하여 일종의 잠재적인 유동적인 철학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인간들 사이에 참된 진리에 의해서 전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학설적 조직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학설의 옹호자의 게으른 탓으로 느린 속도로 합치될 것이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자체 내의 이 잠재적인 철학을 실현하여 그것으로서 어울릴 정도로 형태와 조직과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철학에 있어서의 나의 진보관이다. 만약 내가 다음에 진리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되는 형이상학이 비판적 실제론이고 지성과 존재와의 철학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여 모든 완성의 행동과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실존 행위의 철학이라고 평한다면 그런 것은 단지 전문가만의 관심사일 것이다. 현대 철학의 역사적인 의의를 반성하는 것은 틀림없이 더욱 적절한 일일 것이다. 중세에 있어서는 철학은 실제로 대개 신학에 봉사하는 도구로서 다루어졌다. 문화적으로는 철학이 그 본성에 응하는 상태를 얻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철학 자체를 위하여 또 철학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신의 형성을 완성한 철학적 또는 세간적인 지혜의 도래는 하나의 역사적 필연성에 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작업은 분할과 분파적 합리론의 보호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데카르트는 철학을 보다 높은 지혜에서 인간 이상의 것에서 오는
인간 안의 모든 것에서 분리했다. 내가 확신하건대 세계와 문명이 3세기 동안 지성적인 질서에서 결핍된 것이란 그리스도교적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요소를 발전시키는 철학이었다는 것과 은혜의 지혜에 닫혀 있지 않고 개방된 이성의 지혜였다는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오늘날 이성은 모든 문명을 파멸시킬 우려가 있는 근본적인 본능적인 힘의 비합리적 신성시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싸움에 있어서 이성의 과업은 통합하는 일이다. 즉 지성은 신비의 원수가 아니라 신비 위에 살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이성은 의지, 자유, 사랑의 세계, 그리고 은혜와 신성한 생활이라는 초이성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정욕과 본능의 비합리적 세계와도 타협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의 정도를 동적으로 조화시키는 일이 동시에 명백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부딪힌 시대에 특유한 문제란 아마도 과학과 지혜를 화해시키는 일이라 생각된다. 과학 자체도 이 일을 이룩하는 데는 지성을 끌어올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과학이 잠시 그 진실한 모습을 숨기고 덮어두었던 유물론적, 기계론적, 형이상학적 잔재를 씻어버리는 것을 본다. 과학은 자연과학을 요구하고 현대 물리학의 놀랄만한 진보로 말미암아 과학자들은 원자라든가 우주라든가 하는 말을 더듬어가면서 신비감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실제론자나 형이상학적 정신에 의하여 형성된 지식의 비판은 종별적으로 계급적으로 차별되었다 해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지식의 구성이 존재하는 것을 단정하고 또 그 지식의 구성이 어느 하나가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고유한 설명 방식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